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후 시간 이제 최저임금부터 볼 차례입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보는 시간대니까 상당히 피곤하시고 이제 힘든 시간대일 겁니다. 잠도 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시간대 제가 잠꼬대나 부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갑자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막 꿈속에서 자고 싸우고 있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 시간대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좀 깨어가시면서 제가 잠을 깨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깨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저임금법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17장입니다. 36쪽에 최저임금법. 역시 2차는 아니고 1차이고요. 1차이긴 한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노무사 되시더라도 최저임금법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항상 이제 영세사업자, 뭐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이 거의 중요하고 특히나 알바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최저임금이 보는데 표준임금이에요.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인데 거의 표준적인 임금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정의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임금을 줘야 된다 이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정의는 똑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임금 모두 똑같은 정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에, 과거에는 이제 좀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요. 역시 등장하는 이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소사용인 적용되지 않고 또 하나 적용 안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선원들은 이거 최저임금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선원법에 이분들의 최저임금이 있어요. 따로. 그 선원법에 따른 임금은 약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법을 굳이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배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장은 적용이 되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거나 작게 적용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한테 적용 안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장애가 있어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노동부에서 이걸 인가해 주게 되면 사업장 입장을 고려해 준 겁니다. 생산상의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노동부에서 인가 받으면은 최저임금 안 주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있고. 이거 판단할 때 나중에 장애인 공단이 이런 것도 판단할 때 조금 역할을 해요. 실제로 잘못하게 되면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노동부에서 인가해 주게 되면 뭐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문제를 꼬아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최저임금을 100% 주는 게 아니고 90% 주는 것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감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10% 감액이 가능해요. 누군가 하면 수습사용인 근로자. 수습기간 중에는 90%까지 가능합니다. 10% 감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수습이라는 게 단순한 수습이 아니고 3개월 얘기해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10%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럼 모든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에 대해서 10% 감액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용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니까 1년이 안 되는 계약한 거예요. 1년 미만에 계약하신 분들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까지는 90% 안 돼요. 1년이 안 되는 분들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분이 1년 이상이 됐어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인데 하는 일들이 단순한 노무 업무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노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3개월 동안에 90% 지급하는 이유는 이게 3개월 동안에 배워야 되는 그런 업무인 겁니다.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인데 단순한 노무 업무는 3개월까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90%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 이 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뭐 이제 주유 업무라든지 이제 포장 업무라든지 혹은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하는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예외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사 1년 이상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 지급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는 거냐? 요거는 거의 지문에 그냥 틀리지 않게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이게. 그리고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요, 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최저임금 얼마, 이 사업은 얼마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난리가 나요. 우리 사업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효력 중요하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같은 경우와 시간당 8,720원인데 만약에 8,7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때는 벌칙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주가 대개는 이제 벌칙이 징역 또는 벌금이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징역과 벌금을 병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좀 센 거죠. 최저임금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징역과 벌금을 병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최저임금의 또 하나의 약점은 사용자 보니까 나는 시간당 10,000원을 주고 있어요.
근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이에요. 내가 너무 과하게 주고 있네. 낮추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요걸 이유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근로조건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회사가 장사가 안 된다 이럴 때 낮출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낮추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에 떨어지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야, 우리는 시간당 우리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한 8,000원 지급하겠습니다. 8,000원으로 사인했어요. 합의했습니다.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고 차액분은 최저임금만큼 지급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최저임금액에 대한 산입 범위가 실무적인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게 어떤 거좀 가면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런 거거든요. 좀 여러분들 혹시 보실 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같은 경우가 8,720원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회사는 월급으로 이제 임금을 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월급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을 봐야 됩니다. 산입되는 임금. 그러니까 모든 게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급 포함되고 뭐 상여금 포함되는 거냐, 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을 집어넣고 분모에 월 시간을 집어넣어요. 월 시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마 월 소정근로시간 됐을 건데 어쨌든 월 시간에 집어넣는다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게 시급이 8,120원보다 높게 나와야지만 이상이 돼야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월 시간을 보통 200구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가 48시간으로 보통 보고요. 한 주에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유급 주휴시간 8시간 해서 곱하기 해서 한 주에 한 달의 평균 주수를 보통 4.345주로 봅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다 보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주의 시간과 한 달의 주수를 곱하게 되면 한 달의 시간 나오겠죠. 그게 보통 200구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장에 실무적으로는 분모는 200구로 나누고 그럼 분자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집어넣어요. 요 분자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야 182만 2,480원. 요게 돼야지만 요게 나옵니다. 8,120원이. 그러면 이 돈에 포함되는, 이 분자에 포함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 그 금액이 이 이상이 돼야지만 위반이 아닌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요게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돼야 돼요. 매월. 1월 한 달에 1회 이상.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있는 상여금이 있는데요. 안 돼요. 무조건 매월 지급돼야지만 포함된다.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 요게 매월 지급되더라도 변동되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 뭐 우리 회사가 연장근로 했으니까 더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연장근로수당은 어쨌든 간에 이게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아요. 바뀌는 것들은 이름 자체가 조금 어려운 얘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볼 때 임금 파트는 이름을 안 보잖아요.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죠? 이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혹은 뭐 통상임금은 뭐 일성, 고정성 이게 중요한 구조지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이름을 봐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연장근로다. 이름 자체가 야간근로다. 이름 자체가 휴일근로다 할 때는 바뀌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 매월 지급되더라도 바뀌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가 상여금. 여기 논쟁이 많았던 거죠. 그냥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적인 수당, 복리후생, 복지후생적 금품. 후생임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임금.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임금 높겨요. 이게 분명히 이제 그냥 임금 얘기할 때는 이름 이제 안 중요하다 해놓고서 이제 최저임금에서는 또 이름을 본단 말이에요. 그 최저임금 마치 임금 이분설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임금 이분설을 파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리후생적인 금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마치 이 임금 이분설이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여금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함되는 게 매월 지급돼야 돼요. 매월. 매월 지급 안 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월 지급돼야 되고 두 번째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월 고시가 된 최저임금 액수의 100분의 15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강사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죠. 무슨 말인 거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월 최저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월 최저금액이 182만 2,180원이 나와야 됩니다. 8,720원 곱하기 200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상여금을 주고 있어요. 상여금을 예를 들면 매월 60만 원 주고 있다. 상여금을.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러면
제가 기본급이 뭐 예를 들면 120이고 뭐 상여금 60이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보자는 거죠. 그때 상여금은요. 포함이 어떻게 되는 거냐. 분자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문제예요. 요 금액 월 고시가 된 최저금액 액수에 올해까지는 15%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15%를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으면 이게 포함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그 시간당 이게 월 금액의 180만 2,480원 요 금액의 15% 정도가 아마 27337일 겁니다. 237. 그러니까 요 금액이 포함이 안 되는 거 15%까지가 포함 안 되고 요걸 오버했죠, 그죠? 약 한 30만 원 나오겠죠, 그죠? 요 30만 원은 예, 분자에 포함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여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0분의 15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은 뭔가 하면은 교통비, 식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포함되는 거냐? 첫째, 매월 지급돼야 되고 이것도요. 둘째, 현금 지급돼야 되고요. 통화로. 그러니까 현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대는 돈으로 줘야지 식대를 밥으로 주고 있다.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이제 복리후생을 지급하고 있다. 근데 뭐 교통비, 식대, 뭐 이제 숙박비 이런 거 했더니 요게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교통비, 식대, 숙박비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돈으로 주는 경우에 한해서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요 금액에 100분의 3이에요. 3%.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면은 요 33% 정도가 아마 54,674원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어쨌든 이 정도 나올 겁니다. 5%가, 3%가. 그리고 3%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25만 원 정도가. 그리고 25만 원은 포함되는 거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상여금은 100분의 15,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통화로 지급할 경우에 100분의 3,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월 지급돼야 되고, 매월 지급되는 것 중에서도 시행령 보시면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뭐 이런 것들, 연차휴고 휴가의 미사용수당 이런 것들은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시고, 37쪽에 상여금은 100분의 15, 월 지급액 중에 이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식비죠.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식의 복리후생적인 임금 이런 것들은 통화로 지급돼야 되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 100분의 3 이게 내년도에 좀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도에 시험 볼 때는 다시 보면 되는데 내년도에 저를 볼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 낚여가시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100분의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밑에 그 동그라미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이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주가 있으면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급이 있고요. 우리 회사는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이 있는 거예요. 매월. 근데 우리가 상여금을 만약에 2달에 한 번 지급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들을 석 달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게 안 돼요. 매월 지급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올려야지만 최저임금에 맞춰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그러면 매월만 지급하면 이거 관계없겠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100% 지급하고 있으면은 그냥 매월 50%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상여금도 총액을 같이 하면서 매월 지급. 교통비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총액을 같이 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얘들은 다 포함되고 상여금은 100분의 15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포함되고 이 교통비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맞춰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노동계의 가장 불만 중에 하나였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거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이게 논쟁이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불리한 거지 이게. 왜냐하면 안 바꿨으면은 기본급을 올려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최저임금이 맞춰진 거다. 올리지 않더라도 이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된 거니까 이건 불리한 거야. 이런 주장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니 뭐 총액이 같은데 너 적게 주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불리한 거냐 같은 건데 불리하지 않다 이런 논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정부가 좀 도와준 겁니다. 사용자 입장은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좀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요.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려줌으로써 노동자들 입장을 반영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또 이 사용자 입장을 고려했던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안 맞았어요, 뭐가요.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 불리하지 않은 걸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바꿀 때는 이건 불리하지 않은 거니까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자, 지부지 바꿀 때 불리하지 않을 경우는 의견 청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견 청취만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이런 법령을 만들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워 생각보다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택시업 있죠. 택시업. 택시업에 대한 운전 업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원래 그 분자에는요. 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가 하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돼요. 원칙 포함. 택시업종 미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은 돈이 더 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 구슬을 깨면은 구슬 한 개 깨는 것당 뭐 1,000원이 다르면요. 이게 분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주는 거니까 포함되는 거. 근데 택시업종에 따라서는 이걸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택시업종은. 그럼 택시업종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초과환송 수익금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산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업종은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고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산학금이라고 해서 한 하루에 8만 원이다. 그런데 제가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2만 원 더 번 거죠. 그죠? 그 2만 원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8만 원을 산학금을 내고 2만 원을 이게 초과환송 수익금으로 해서 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과거에는 요걸 다 분자에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요걸 빼겠다는 거야. 요거를. 그럼 지금 분자에 포함되는 거는 8만 원밖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졌어요, 굉장히. 그 택시업종에서 그래서 굉장히 편법적인 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던 겁니다. 어쨌든 택시업종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도급인의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과 최저임금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도급 금액을 주고 하청회사가 이제 근로자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안 주게 되면 하청회사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청회사가 역시 최저임금을 못 준 이유가 원청업체가 나한테 제때 도급 금액에 딱 맞는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못 준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도 연대해서 최저임금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시간과 반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그냥 이 개념 말씀드리면은 그 1일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일당을 집어넣고 분모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나 월 단위는 1주 1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일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1시간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잘 나오죠. 최저임금의 단위는 시간, 일주, 월 단위로 하시고 만약에 일주, 월 단위로 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노동부의 사이트 가보시면요. 그 최저임금 단위에 시간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급. 올해 같은 경우는 8,720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 분들이 어디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햄버거인지 이제 가시면은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원래 근로자만 못 되는데 우리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비치를 해야 돼요.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구조인 거냐? 이 결정과 고시는 노동부에 있어요. 노동부 장관이. 근데 결정과 고시를 할 때 이걸 얼마나 할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고시하는 건 노동부 장관. 이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처가 1명, 사처가 1명, 공익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심의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어쨌든 노사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한쪽을 배제하고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노사 각 측에서 3분의 1은 출석을 해야지만 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계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출석했다는 전제하에서 제적위원회 가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회 가반수가 탄성하게 되면 의결하게 됩니다. 이제 또 올해 또 상반기에 이거 하게 되면 또 막 이 노사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이게 이제 심의를 하면은 노동부 장관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입니다.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에서 올라왔는데 노동부에서 굳이 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8월 5일자로 결정하고 고시하면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독특하게요. 밑에 보시면 노동부 장관은 필요시에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월 1일자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3월 1일자라는 거예요. 그럼 3월 1일자 하겠다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했다가는 뭐 업종별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정한 적은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요거는 제가 별로 안 싫었는데 이걸 싫었던 이유가 혹시나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은 이게 잘 나와요.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은 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문제, 요걸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요게 나올 수가 있어서 실어놓은 건데, 너무 사심해서는 그냥, 노동부에 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 구성은 9명이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9명, 공익위원 9명을 둔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의결 정족수. 3분의 1이 근로자, 사용자 각 3분의 1 수석해야 되고, 대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정도. 정도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두 문제 풀고, 이제, 좀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약간 심상치 않은데, 가야 돼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에서. 옛날에 제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약간 뭐 여러분 눈빛을 감안해 가면서 위로해 가면서 했는데, 이제 위로해 줄 시간이 없어요. 네, 문제 바로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40쪽이에요. 40쪽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40쪽에 2번 문제. 그것도 한 시간 30 정도 될 테니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풀어보세요. 40쪽 2번 문제. 네, 여기까지. 자, 이번 문제 볼까요?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은 무조건 최저임금에 지급해야 되는 거죠. 1번 틀렸네, 그죠? 1번이 틀렸고 정답. 자,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없지만 가능하다. 3번 최저임금 때문에 낮춰서는 안 된다. 맞죠? 4번 장애 때문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5번 도급인이 제때 안 주는 바람에 이게 수급인이 최저임금 못 주게 됐다. 그때는 연대 책임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문제들 보시게 되면 약간 너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다르게 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좀 쉽게 나오는 문제가 이런 유형이고 약간 안 나왔던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45쪽에 12번 문제, 작년도 농사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 식의 문제 나왔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5쪽에 12번 문제. 요것도 한 시간 30초 될 테니까 풀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문제만 잘 하시면 조합이 충분히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도 노동부 장관이 생계비와 임금시대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했나? 이거 잘 가끔씩 생각 안 날 때 있거든요. 근데 조합하게 되면 틀린 거 확실하고 맞는 거 확실하니까 조합하면 나옵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선언법 적용받는 선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2월 30일까지 아니고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죠. 노동부죠.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생계비, 임금 실태 등을 매년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저도 몰랐어요. 실제로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조항을 강사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점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조합하게 되면 나오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조합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오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들어올게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예.